안녕하세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읽기 48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C.S. 루이스는 자유의지가 없는 동물의 고통은 인간의 고통을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경우에도 동물의 고통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왜냐하면 식물에게는 감각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C.S. 루이스는 동물의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다시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그렇다면 동물은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 라는 동물의 고통 그 자체에 관한 질문. 두 번째는 동물의 고통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라는 기원에 관한 질문. 마지막 세 번째는 동물의 고통과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C.S. 루이스의 답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220페이지 맨 위에 줄부터 읽어가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추측해 볼 만한 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이 첫 번째 질문, 동물은 어떤 고통을 겪는가에 대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답은 모른다가 최종적인 답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답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추측의 과정을 통해서 의미 있는 그런 접근들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동물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만약 유인원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면 자기가 지렁이나 굴 같은 것들과 동물이라는 한 등급에 묶여 인간과 대조된다는데 심한 불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유인원과 인간은 여러 가지 점에서 유인원과 지렁이가 닮은 정도나 인간과 지렁이가 닮은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 분명합니다. C.S. 루이스는 이 질문에 대한 의미 있는 추측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동물을 고등한 동물과 하등한 동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즉 인간과 정말 비슷한 유인원과 같은 고등동물 그리고 인간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지렁이, 굴 같은 그런 하등 동물이 있다는 것 그 자체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등 동물에게 감각 능력이라 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고 추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물학자들은 동식물을 구별할 때 감각 능력이나 운동 능력처럼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택하는 특징들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등동물의 신경계통이 우리와 대단히 유사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감각 능력이 개입되는 지점, 그 지점이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런 지점이 있다는 것만큼은 거의 확실합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왜냐하면 그 하등 동물에게는 감각 능력이 있다고 볼 그런 증거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물학자들이 감각 능력의 유무로 동물과 식물을 구분하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다른 종류로 구분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렁이나 굴 같은 그런 굉장히 하등한 동물들이 실제로 감각 능력이 있다라고 볼 그런 여지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통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은 식물들과 같은 그런 부류로 여기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등동물에게는 우리처럼 인간처럼 신경계통이 있어서 분명히 어떤 부분부터는 감각 능력이 개입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이 차원에서도 우리는 감각 능력과 의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구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깜짝 놀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권위 있는 구분으로서 이 구분을 무조건 무시해버리는 것은 경솔한 짓입니다. 지금 C.S. 루이스가 고등동물들을 관찰할 때 고등동물 내에 인간과 굉장히 유사한 신경계통,
신경 조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고등동물에게 감각 능력이 있다라고는 확실히 말할 수 있지만 그때에도 감각 능력과 다른 의식이라는 또 다른 종류의 것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런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감각, 처음에는 A, 다음에는 B, 그 다음에는 C를 연이어 경험한다고 합시다. 이때 여러분은 ABC 과정을 통과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보십시오. 이 일은 A가 사라져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A로부터 떨어져 있는 무언가, B가 막 시작되어 A가 물러간 자리를 채우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B로부터도 떨어져 있는 무언가가 여러분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즉 A가 B로, B가 C로 전이되는 와중에서도 자신을 여전히 단일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무언가, 그 결과가 나는 ABC 경험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란 제가 의식 내지는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방금 제가 묘사한 과정은 영혼도 시간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는 전혀 시간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증거입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감각 능력과 의식을 구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로 감각이 A, B, C로 이렇게 연이어 변해가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감각의 변화에 따라서 같이 변하지 않고 그와 떨어져서 시간 속에서 그 감각이 변화하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경험으로 조직해내는 그런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무언가를 의식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즉 의식 또는 영혼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바로 그 무언가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BC를 연속적으로 느끼는 가장 간단한 경험을 하는 데에도 단순한 상태의 연속이 아닌 영혼, 시시각각 변하는 감각의 흐름 밑에 자리 잡고 있는 변함없는 강바닥 같은 영혼, 스스로 그 모든 것 아래에 있는 단일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영혼이 필요합니다. 고등동물 중 하나의 신경체계가 연속적인 감각을 제공한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조금 전까지 A를 느꼈다가 지금 B를 느끼고 있으며 이제 A가 C의 여지를 남기며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존재로 자각하는 어떤 것, 즉 영혼이 있다는 결론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고등동물에게서 발견되는 신경체계를 통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감각 능력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으면서도 의식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연속적인 감각의 변화를 경험으로 조직해내는 그것이 바로 의식이고 신경계통의 존재 그 자체가 고등동물에게 영혼도 존재한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동물에게 영혼이 없다면 이른바 ABC 경험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철학용어로 지각의 연속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감각은 순서대로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물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고등동물이 신경계통을 통해서 감각 능력은 있지만 그 감각 능력에 전달되어지는 그 감각의 연속적인 변화를 경험해낼 수 있는 의식, 즉 영혼이 없다면 그 동물에게는 지각의 연속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경험해내는 그런 감각의 연속에 대한 경험은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계속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물에게는 연속에 대한 지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동물을 두 번 채찍질할 때 실제로도 두 번의 고통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 동물에게는 나는 두 번 고통을 당했다고 인식할 만큼 통합 능력을 갖춘 자아가 없습니다. 그 동물이 나는 고통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과 감각, 이를테면
강의 흐름과 강바닥을 구분할 수 있다면 이 두 번의 감각 또한 자기의 경험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지만 그 동물에게는 심지어 한 번 고통을 당할 때에도 단 고통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려면 이 동물에게 고통이 일어났다고 해야지 흔히 말하듯이 이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느낀다라는 말에는 우리처럼 감각 너머에서 그 감각을 경험으로 조직할 수 있는 자아 내지는 영혼 또는 의식이 있다는 전제가 은근슬쩍 깔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영혼 없이 감각 능력만 있는 동물, 그 동물은 연속에 대한 감각의 연속에 대한 지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두 번 고통을 당한다 라고 이야기할 그런 통합 능력을 갖춘 그런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라고 이 동물은 이야기할 수도 없으며 이 동물에게 이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 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즉 그런 주체를 표현하는 그런 주격조사 같은 이라든지 나라든지 그런 자아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은 이런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지금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동물에게 지금 고통이 일어났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인정하는 바 우리는 의식 없이 감각하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C.S. 루이스가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의식은 없고 감각 능력만 있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 볼 수 있느냐 한다면 인간은 그것을 절대로 상상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동물들이 고통에 대해 우리와 아주 비슷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이 곧 동물들에게 의식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취 상태에서 그와 같이 반응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잠들었을 때에도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C.S. 루이스가 강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동물들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랑 비슷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동물들에게도 의식, 즉 영혼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쉽게 사람들이 결론을 내지만 절대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 동물들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감각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마취당한 상태에서 감각을 경험할 때 할 수 있듯이 심지어는 마취당한 상태에서 물어보는 말에 대답도 할 수 있듯이 동물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감각의 경험은 그런 부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상상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 즉 마취한 상태에서 감각을 경험할 때 의식이 없기 때문에, 마취를 통해서 의식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마취가 깨어서 의식이 돌아왔을 때에도 마취 상태에서의 경험은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이 어떤 식으로 경험을 하는지를 상상해 볼 방법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동물들이 어느 단계까지 이런 무의식적인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추측해 볼 생각이 없습니다. 유인원과 코끼리 또는 그보다 더 고등한 가축들이 각각의 경험을 연결시키며 초보적인 개성을 형성하는 자아 내지 영혼을 어느 정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기는 확실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해도 동물의 고통으로 보이는 것들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적 의미에서 고통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경험들입니다. 실제 증거 없이 짐승들에게 자아가 있다고 해석하는 감상적 오류를 저지름으로써 고통받는 짐승들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일지 모릅니다. 이 C.S. 루이스가 좀 복잡한 듯 보이는 이 설명을 열심히 우리에게 강조해서 하면서 이 구분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물론 유인원과 코끼리 이런 면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인간과 비슷한 그런 자아 내지 영혼을 갖추고 있는 듯 우리가 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의 고통은 정말로 그런 고통을 느끼는, 고통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영혼을 가진 그런 고통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가 우리처럼 동물이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억지로 동물도 우리와 똑같이 의식, 즉 영혼을 통해서 감각의 변화들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함으로써 동물의 고통받고 있는 동물들의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난 영상에도 이야기했듯이 식물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은유적인 은유의 오류를, 은유의 희생자가 되었던 모습처럼 영혼이 없는 그런 동물의 고통을 다루면서 마치 우리처럼 영혼 있는 고통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감상적 오류에 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동물에게 의식 또는 영혼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고통의 문제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보다는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을 추측해 봄으로써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또 다음 영상에 계속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